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여성과 그녀의 가족들이 식사 후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평생을 걸어본 기억이 없는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쉬겠다며 바퀴를 굴렸죠.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성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TV를 보고 있던 아버지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놀람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의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안나라고 해요. 저는 최근에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원래 저는 걷지를 못했어요. 제 나이가 30인데 얼마 전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도 안 나던 아기 시절에 뇌성마비를 진단받았었거든요. 뇌성마비란 말 그대로 미성숙한 뇌 또는 뇌의 손상으로 인해 운동과 자세에 이상을 보이는 비진행성 증후군인데요. 쉽게 말해 뇌에 이상이 있어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개인마다 양상이 다양해요. 저는 하즈마비여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은 가지 않았고 초등학교부터 나갔어요. 의식이란 게 생길 적부터 엄마, 아빠, 언니와 제가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족들이야 늘 저를 사랑해주고 걷지 못하는 저 대신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등교하면서부터 힘든 일이 시작됐죠. 등하교야 부모님이 시켜주시니 괜찮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 직장으로 떠나신 다음이었습니다.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던 거죠. 아이들과는 당연히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학교에 막 나쁜 아이들은 없어서 제가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아주지도 않았죠. 아무래도 그 나이대 아이들은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처럼 움직일 수 없는 아이랑은 놀기 싫었을 테니까요. 그나마 저와 대화해주고 챙겨주는 친구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 저는 릴리와 쪽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릴리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터 소원해졌죠. 릴리는 저를 계속 잘 챙겨줬지만 전만큼은 아니게 됐습니다. 많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죠. 릴리는 제 가족이 아니라 친구였으니까요. 정말 고맙고 특별하지만 결국엔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었죠. 저는 덤덤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릴리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릴리는 끊임없이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싸우면 저한테 남자친구 흉을 보고 화해하면 곧장 남자친구에게 달려가고 저와의 대화 소재는 릴리의 남자친구뿐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친구는 릴리뿐이라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릴리와 오랜만에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그녀가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릴리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는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녀서 맨날 늦는 것 같다니까. 정말 나 같은 친구가 어디 있을까? 걷지도 못하는 애랑 어울려주는 천사 다신 없을걸.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바퀴를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퀴 돌리는 소리를 들은 그녀도 고개 돌려 저를 보더군요. 저를 따라오며 오해라고 수습하던 릴리에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펑펑 울었죠. 걷지 못해서 좋은 친구 한 명 없다니. 걷지 못해서 집에 올 때조차 언니를 불러야만 했다니. 자괴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금세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던 건 모두 가족들 덕분이에요. 뒤치다꺼이가 힘들었을 법도 한데 그런 내색 전혀 하지 않고 예쁜 말만 들려줬죠. 저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불편한 건 여전했지만 성인으로서 만난 또래들은 좀 더 낫더군요. 별일 없이 조용히 학교를 다녔고 몇 년 후 당당히 졸업도 했습니다. 1년 정도 쉬다가 취직도 해냈죠. 제가 다리는 불편하지만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박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저에게는 친구도 애인도 없고 오직 가족뿐인 점이 서글펐습니다. 괜찮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감정이 저를 아프게 했죠. 그런 감정에 매몰되어 있기 싫어서 볼파구를 찾아야 했는데요. 뭔가 몰두할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보이스라는 드라마였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봤네요. 밤을 새워가며 봤어요.
시리즈를 전부 끝낼 때까지 자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음날 아침 11시쯤 잠들어 버렸죠. 며칠 걸리지 않아서 그 드라마를 다 봤더니 다른 한국 드라마도 보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게 됐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 되었죠. 한국에 관심이 많아진 저는 한인타운에 같이 놀러가고 싶다고 언니를 불렀어요. 마침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는 한인타운이 있었으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방문한 한인타운은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모습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 들었지만 비슷했고 한글 간판이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인들도 엄청 많고요. 언니랑 신나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마트에 가서 한국 과자, 라면들을 왕창 사서 돌아왔답니다. 이후에도 저는 한인타운에 자꾸 가고 싶어서 언니를 졸라댔는데 언니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른이 되어서는 그냥 저 혼자 다녔죠. 휠체어를 타고 혼자 다니는 일, 보호자가 있을 때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불편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택시를 타고 한인타운에 갔습니다. 내려서는 혼자 열심히 바퀴를 굴려서 다녔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을 먹기 위해 분식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못 보던 간판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죠. 정형외과였습니다. 새로 개업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쭉 정형외과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마침 제가 한인타운을 자주 들락거리니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 앞에 섰더니 간호사가 후다닥 뛰어와 문을 열어주었어요. 환자들이 꽤 있어서 저는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기다림 끝에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료실로 들어갔어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고 있던 중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제 상태를 살피셨어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진찰실에 들어가서 봤던 선생님이었죠. 그때 저는 제가 뇌성마비라 이렇게 평생 걷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쭉 보시다가 어딘가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보기엔 안나씨, 이게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연히 그 한국인 의사가 돌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뇌성마비로 살아왔는데요. 미국은 의료비가 극악무도해서 그렇지 명실상부 의료 강국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죠. 일반적인 뇌성마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내일 당장이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검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망설였지만 부모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보다 부모님이 더 설레하시더라고요. 전 그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야말로 오진을 내린 거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아니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MRI 검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는 정말 저도 많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가 오진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진이 아니길 바라게 됐어요.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아서 검사 후 3일쯤 지났을 때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들렀습니다. 진찰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뇌성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한국에서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뇌성마비가 아닌 유전성 진행형 근육 긴장 이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맞았네요. 다행입니다. 치료를 하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유전성 진행형 근육 긴장 이상의 다른 이름은 세가와 증후군이었습니다. 옛날에 일본인 소아과 의사가 발견해서 그의 이름인 세가와가 붙었다고 해요. 보통 10살 이전의 아동에게서 발견되는 질환인데 워낙 뇌성마비나 파킨슨병과 비슷해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다고 설명해 주셨죠. 세가와 증후군은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이어서 도파민을 공급해주면 치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공급해주면 저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들었지만 저는 곧장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치료가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으면 낫는 병이었죠. 더 희망적인 것은 제가 받은 약이 항암제처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별 부담을 주지 않는 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먹고 불과 3일 만에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하반신에 감각이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그냥 있다가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얼싸안고 울었는데
나중에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저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걷지 못한 것이 억울하진 않냐고요? 물론 억울하긴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다시 걷게 된 것만 해도 너무 많이 감사드려요. 일반인처럼 걸어 다니게 된 저는 전과 달리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친구도 사귀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안나 씨가 한국인 의사를 만나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